애 학원이 끝나가는 시간에 맞춰 근처를 갔어. 거기서 봤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차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와서 아내랑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거야. 불륜이네. 우리 집은 겉으로 보면 진짜 흔한 집이었어. 애 하나 키우고 맞벌이하고 주말엔 장 보고 평일엔 우리도 살아냈다 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집.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문제는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지 않아서 못 본 거였더라고. 아내가 어느 날부터 퇴근한 뒤 시간이 이상해졌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생겼다. 팀이 바뀌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다. 그럴듯한 말은 얼마든지 있잖아. 나는 그냥 넘어갔지. 나도 바쁘고 피곤하고 집안일도 늘 밀려있고 애는 봐야 하고 솔직히 부부 사이 대화라는 게 오늘 뭐 먹지 수준으로 줄어드는 시기였어.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지. 당연한 건 없어. 부부간에 대화가 없다? 점점 사이가 나빠지는 징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완전 다른 방식으로 걸리게 된 거지. 그것도 애 때문에. 우리 애가 초등 저학년인데 그날 학교에서 가족 그림 숙제가 나온 거야. 애가 그림을 그리다가 색연필을 딱 내려놓고 나한테 물었지. 아빠, 엄마는 우리 가족 맞지? 진짜 말 그대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내가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했더니 애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근데 엄마는 요즘 다른 아저씨랑 더 웃는데? 그러는 거야. 에이, 처음엔 내가 오해했지. 무슨 아저씨? 라고 물었더니 애가 별거 아닌 듯이 말하는 거야. 어린이집 끝나고 엄마랑 잠깐 같이 있던 아저씨. 엄마가 내 손 놓고 그 아저씨의 손을 잡았어. 애가 손을 잡았다는 말을 하는데 나는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지. 내가 그걸 어디서 봤어? 하니까 애가 엄마가 나 데리러 올 때 가끔 늦게 와서 그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었어. 그날은 차도 같이 탔지. 이러는 거야. 애는 그걸 정확히 설명을 못해. 장소, 날짜, 사람 얼굴 그런 건 다 흐릿한데 느낌은 또렷하거든. 엄마가 평소에 다르게 웃는 얼굴, 자기 손이 놓이는 순간 그러고 자기가 갑자기 끼어들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그 기분.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애 앞에서 표정이 들켜버릴까봐. 그래? 엄마한테 아빠가 물어볼게 하고 재웠는데 애가 잠들기 직전 딱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엄마가 요즘 우리 집 냄새 안 좋아한다고 했어. 그래서 다른 데 가면 숨이 편하대. 그 말이 진짜 칼이더라고. 그 다음날부터 나는 핸드폰 같은 건 안 봤어. 오히려 더 조용하게 확인했지. 애 말대로라면 학원 근처에서 뭔가가 있었고 차를 같이 탔다면 최소한 누군가가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난 평일에 일부러 퇴근을 조금 일찍 했지. 아내한테 말 안 하고. 그리고 애 학원이 끝나가는 시간에 맞춰 근처를 갔어. 거기서 봤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아내가 학원 앞에 서 있었고 멀지 않은 곳에 차 한 대가 서 있는 거야. 아내는 애를 데리고 나오면서도 표정이 어딘가 떠있는 느낌이고 애가 내 쪽을 보지도 못하고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 차 문이 열리더니 어떤 남자가 나와서 아내랑 아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거야. 그냥 안녕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오래된 사이 특유의 거리감 없는 느낌.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 이건 그냥 회사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딱 오는데 동시에 머리로는 아니겠지라고 부정하고 싶고 그 남자가 애한테도 익숙하다는 듯 대화를 했어. 애는 웃지를 못하지. 표정이 굳어있고 눈치를 보더라고. 그 표정이 나를 더 미치게 만들었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장면을 감당하고 있었구나 싶어서.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튀어나가진 못했어. 너무 많은 게 동시에 들이닥치더라고. 몸이 굳어버리고. 대신 멀리서 그냥 봤어. 아내가 잠깐 애를 남자한테 맡기듯 서 있었고 그 남자가 애 머리를 쓰다듬고 아내가 웃고 애는 웃지 않고 그 장면이 우리 가정을 요약하는 것 같았지. 엄마는 자기 감정에 들어가 있고 아이는 그 틈에서 얼어붙어 있고 그날 집에 돌아와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늦어서 미안 이러는데 나는 더 무서웠어. 이렇게까지 일상 연기가 자연스러웠다는 게. 그래서 그날 밤 애 재우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지. 학원 앞에 그 남자 누구야?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 무슨 남자? 라고 한번 밀어붙이다가 내가 봤어 라고 한마디 하니까
바로 무너졌지. 부정이 아니라 침묵으로. 그 침묵이 진짜 최악이지. 소리 없는 인정이거든. 아내가 울면서 실수였어. 사실 끝내려고 했어. 너무 지쳐서 그랬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말들 솔직히 내용이 뭐였는지 잘 기억도 안 나. 나는 그 순간 머릿속이 애로 꽉 차는 거야. 우리 애가 이걸 봤다. 우리 애가 엄마 손에서 놓였다. 우리 애가 집에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버렸다. 이 생각만 남는 거야. 그 뒤로부터 집은 진짜 이상한 전쟁터가 됐어. 소리 지르는 전쟁이 아니라 숨죽이는 전쟁. 아내는 죄책감 때문에 과하게 다정해졌고 나는 그 다정함이 더 역겨웠지. 애는 더 빨리 변했어. 애가 갑자기 밥을 안 먹고 아빠랑 엄마는 내일도 같이 있어? 이런 질문을 계속해. 자다가 깨서 방문을 열어보고 거실불이 켜져 있으면 안심하고 다시 자고. 근데 그게 반복이더라. 불륜에 있어서 아이들이 겪는 행동이에요. 심리 상태도 불안정해지고 엄마 아빠가 계속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혹은 엄마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자꾸 시뮬레이션이 그려지는 거지 머릿속에서. 그리고 계속 기억이 맴도는 거야. 근데 그게 반복이더라고. 애가 집안의 분위기로 생존을 체크하는 거야, 아이가. 그리고 문제는 상간남 쪽이었지. 아내한테 그 사람과 연락 끊어 라고 말하는 건 쉬워. 근데 현실은 안 쉽더라고. 같은 업계일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계속 스치게 될 거거든. 나는 그 남자한테도 연락을 했지. 나도 처음엔 부들부들 떨면서 너 누구냐 이런 감정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전화가 연결되니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해져.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을지도 몰라. 그 남자는 처음엔 모르쇠를 탔어.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내가 학원 앞에서 본 얘기를 하니까 말이 막혀. 그리고 한참 있다가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더라고. 웃기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망가뜨렸는데 그쪽은 죄송합니다로 끝내려는 느낌. 나는 그 사람을 만나자고 했어. 공개된 곳에서. 감정 폭발해서 사고 낼까봐. 나도 무서웠거든. 카페에서 마주 앉았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생각보다 평범했어. 막 드라마처럼 악랄하게 생긴 사람도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흔히 볼 법한 사람. 그게 더 역겨웠지. 이렇게 평범한 얼굴로 남의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그 남자는 자기도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 아니면 최소한 결혼을 고민 중인 사람이거나. 그리고 하는 말이 더 가관이야.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감정이 그렇게 돼서. 감정이 그렇다고? 우리 애의 감정은? 우리 애는 지금 매일 밤 내일도 둘이 같이 있어? 라고 물으면서 잠드는데 내가 그 말을 했어. 애가 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애 앞에서 우리 아내의 손을 잡고 웃는 걸. 그 순간 그 남자 표정이 처음으로 무너졌어. 아 하는 얼굴. 그제서야 현실감이 드는 얼굴. 어른들끼리 몰래 저지른 일이라고 자기 합리화하던 게 아이라는 단어에서 갑자기 죄가 되는 순간이 있잖아. 그 남자도 그 뒤로 흔들리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 사람은 대체로 자기 이야기로는 끝까지 버티는데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면 깨지거든. 그 남자는 자기 집에서도 뭔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뉘앙스를 풍겨. 갑자기 회사에서 멍해지고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밤에 잠을 못 잔다고. 근데 솔직히 그래 이제 너도 네 삶에서 대가를 치르는구나 그 정도. 그리고 나는 그 카페에 나와 집에 가는 길 신호등 앞에서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왜 내가 남의 사과를 받아내러 다녀야 되지? 그 분노가 늦게 올라왔어. 근데 집 문을 열면 애가 있잖아. 애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분노를 삼켰지. 내 분노를 애가 먹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 근데 그게 또 나를 망가뜨리더라. 나도 사람이니까. 아내는 그 이후에 정리하겠다고 했어. 상간남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다. 뭐든 하겠다. 근데 그런 약속은 신뢰가 남아있을 때나 약속이야. 신뢰가 깨진 뒤엔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거가 되더라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아이는 계속 흔들려. 애가 어느 날 내 손을 잡고 그러는 거야. 아빠, 엄마가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 말을 듣는데 진짜 숨이 막혔어. 불륜이 부부 사이만 깨지는 게 아니라 아이가 엄마 사랑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다른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지 않았던 순간이 생겨버린 거잖아. 손을 놓은 그 장면이 아이 마음속에는 내가 엄마한테 1순위가 아니구나로 박혀버리는 거고. 그때부터 아이는 이상하게 착해지려고만 해.
말썽을 안 피우고 스스로 정리하고 눈치를 보고. 그러니까 애들 중에 그 나이대에 안 맞게 일찍 철든 애들 있잖아요. 다 그렇진 않은데 보통은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서 일철이 들어버리는 거야. 부모가 나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자신을 지켜야 되겠다는 확신이 드니까는 알아서 하게 되는 거지. 알아서 판단해서 알아서 하게 되고. 어른들은 이런 걸 보고 철들었네 라고 착각하거든. 근데 그거 철든 거 아니야. 불안해서 착해지는 거지. 집이 무너지면 아이는 자기 존재를 줄여 집을 붙잡으려고 해. 내가 봤을 때 그게 제일 무서운 부작용이었어. 결국 우리 집은 결론은 피할 수가 없었지. 계속 같이 살면 겉으로는 유지해도 속은 썩어 들어가고 헤어지면 아이가 무너질 것 같고 둘 다 지옥이야. 근데 확실한 건 하나더라. 아내의 불륜이 우리 부부가 끝났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마음속에 사랑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가족은 믿을 게 아니다 같은 문장을 새겨버렸다는 거. 그 문장은 어른이 지우기 진짜 어렵더라고. 시간, 상담, 일관된 양육 그런 걸로 조금씩 덮어야 돼. 아니면 그 상처가 아이 성격이 돼버리거든. 상간남 이야기도 마찬가지야. 그 남자도 결국엔 자기 인생에서 대가를 치르기 시작해. 회사에서 평판, 집에서 의심. 근데 그 모든 대가를 합쳐도 아이가 잃어버린 안정감 하나보다 가볍게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 지금 내 머릿속엔 딱 하나 생각만 남아. 어른들의 감정 하나가 애 인생의 바닥을 흔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몸의 대화에도 포함인 거죠. 그렇지. 근데 부부간에 몸의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은 해. 왜냐면 아이를 키우는 집이면 부부간의 대화도 짝짝꿍이 맞아야 되고 더불어 플러스 애도 도와줘야 돼. 그래야 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자주는 못해. 그래서 부부관계는 자주 못하되 대화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은 와이프분이랑 모텔에 가세요. 애들 때문에? 그래, 그런 부부들도 있다고 하긴 하더라. 애들 때문에 할 수가 없으니까 걸릴까봐. 또 애들 잠귀 밝은 애들 있거든. 다행히 우리 아들은 잠귀가 안 밝아서 다행인데 잠귀 밝은 애들은 부시락 소리만 들어도 깨버리거든. 그러면 못하는 거야. 그냥 애들 학교 갔을 때나 할 수 있는 건데 대낮에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만약에 이제 맞벌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예 못하는 거잖아. 모텔도 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운동을 간다고 하고 모텔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지. 와, 운동 간다고 하고? 야, 진짜 좋은 방법이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대실 2만원이면 해요? 35,000원? 야, 35,000원 지랄이다. 너무 비싼데? 2만원이면 딱 적정선인 것 같긴 해. 2만원도 비싸긴 하거든. 뭐 불과 몇 시간이나 있는다고. 그래봐야 한 3시간, 4시간밖에 안 될 텐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